행렬식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행렬식. 자, 그 행렬식의 소개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 거고, 오늘 먼저 4장 1절 행렬식의 정의와 기본 성질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여인자 전개, 그 다음 연립방정식을 부르는 크레머 공식, 그 다음에 행렬식의 응용들,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읽어봤죠? 이게 이 디터미넌트에 대한 그 기록으로서 이 서양에서 제일 처음 나와 있던 얘기인데, 지난번에 이걸 토론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풀어보면은 이게 이 내용이 이게 디터미넌트가 이걸 구해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로피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로피탈이 고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립방정식은 해가 존재하는 건 물론이에요. 동체 연립방정식이니까. 근데 트리비얼 솔루션 말고 논 트리비얼 솔루션도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는 증명했다. 그래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에 있어요. 그 기록을 이유를 참 분석해 보면 이게 디터미넌트인데, 이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풀었으면은 결국은 디터미넌트가 코팩트 엑스펜션에서 0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배울 거지만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행렬의 행렬식 값이에요. 여인자 전개하면. 이 행렬식 값이 0이 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연립방정식이 이 동체 연립방정식에서 이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소리거든. 이게 0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죠. 디터미넌트 0이 아니라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면 역행렬 곱하게 되지. 그러면 이쪽 솔루션이 이 행렬이 무슨 행렬이건 상관없이 그 행렬과 0벡터를 곱하니까 0, 0,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걸 특별히 1로 준 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모순이 생길 것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라 그러면 여긴 모순이 생기거든. 왜냐하면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역행렬을 여기다 곱하면 역행렬 곱하기 제로 벡터니까 제로 벡터가 될 텐데, 그러면 1 이퀄 제로, x 이퀄 제로, y 이퀄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지. 1이 0이 될 수가 없지. 따라서 이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xy라는 해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이건 000이라는 해가 아니니까 트리비얼 해가 아니지.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 디터미넌트에 대한 그 이유는 이거예요. ax = b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유일한 해만을 갖고 0이면 0벡터 외에 무수히만 해를 갖는다. 얘기인데, 자, 이 디터미넌트의 개념은 실제로 행렬식의 개념은 1683년에 이 일본인 나카유키 세키코와라는 사람이 소개를 한 개념이에요. 그보다 10년이 지난 후에야 1693년에 라이프니츠가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 보낸 횟수는 1693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이 세키코와가 써놓은 기록은 1683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알려져 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라고 얘기도 하냐면, 라이프니츠도 이렇게 편지 썼지만 이미 논문에 편지를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렇지 유럽에서도 옛날부터 자기들도 그렇게 쓰고 있던 개념이었다고 우겨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발견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동양에서는 기록이 증명하듯이 우리가 먼저 소개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자, 행렬식의 정의와 기본 정리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행렬식의 정의. 먼저 행렬식을 얘기하려면 치환을 우리는 이제 행렬식을 다음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정의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쉬운 그런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개 방법을 선택했어요. 집합에 먼저 치환을 정의합시다. 치환은 뭐냐면, 여러분 치환하고 순열 조합하듯이 이 순열하고 마찬가지예요. 퍼미테이션 같은 개념인데, 1, 2, 3, 4, n이 있으면 그걸 다시 재배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순서대로. 이제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숫자 배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실제로 함수예요. 치환이 되는 것은, 순열이 되는 것은 뭐냐면 1을 뭐로, 2를 뭐로, 3을 그러니까 1을 1과 n 중에 한 숫자로, 2는 이미 쓴 거 말고 나머지 1과 n 중에 다른 숫자 하나에 대응을 시키고, 3을 1과 n 중에서 2개 쓴 거 말고 다른 세 번째 거에 대응하고 하는 식이죠. 그럼 경우의 수는 전체 몇 가지가 된다고 그랬죠? n 팩토리얼 개만큼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즉 이 자연수의 집합 S에서의 치환은
S에서 S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예요. 원투원, 온투 함수예요. 1대1 대응 함수. 그 시그마라고 노테이션을 씁시다. 그러니까 치환은 함수예요. 1대1 대응 함수. 1을 I1으로, 2를 I2로, K를 IK로, N을 IK로 보내는. 근데 이런 함수를, 이런 함수가 몇 개 있어요? N 팩토리얼 게 있죠. 그걸 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쓸 게 많죠. 그때 좀 줄여 씁시다. 어떻게 줄였을까? 1, 2, KN. 여기, 그럼 이게 달라지면 여기는 똑같고 여기만 바뀌죠. 그러니까 쓸 때 이거는 그냥 안 쓰고 이렇게만 써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1을 I1으로, 2를 I2로, N을 IN으로 보내는 치환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합시다. 즉, 1은 I1으로, K는 IK로, N은 IN으로 보내는 그런 1대1 대응 함수 시그마를 치환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치환. 그런 치환은 N 팩토리얼만큼 있고. 자, 배열하는 방법의 숫자예요. N 팩토리얼은 개수가 있어요. 치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은 치환, 1의 치환은 뭐예요? 1을 1로 보내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1, 일의 S1, 카디널 T, 하나의 원소를 갖는 1을 S1이라고 한다면 1은 1로 보내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S1이라는 집합은 그 1을 하나의 집합에서 하나, 그러니까 싱글톤 셋, 1에서 1로 보내는 그런 원투원 함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카디널 T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1, 2 보내는 거. 자, 1, 2에서 1, 2로 보내는 두 개의 성분 집합에서 두 개의 성분 집합은 치환은 몇 가지 있어요? 1, 2, 2로 보내는 거하고 1, 2, 그 다음 2, 1로 보내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즉, 1, 2, 2, 1 이렇게 두 개 있죠. 1을 1로, 2를 2로, 1을 2로, 1을 2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다음에 S2는, 그러니까 S2는 이렇게 두 가지가 퍼뮤테이션 있는 거죠. 세 개, 1, 2, 3에서 1, 2, 3으로 보내는 치환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2, 3, 1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6개가 있죠. 이 6개를 가만히 분석해 봅시다. 6개를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 앞에 거 배운 것들을 분석해 보면 S1에 대해서는 하나, S2에 대해서는 2개, S3에 대해서는 3개. 그럼 S4에 대해서는 몇 개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4팩토리얼 게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개념이 반전이에요. 이제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치환에 이 하다 보면 이게 숫자를 배열하다 보면 서로 숫자가 엇갈리는 게 있죠. 순서대로 놓여 있는 게 처음에 시작한 상태라 그러면 그게 이제 크고 작은 숫자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찾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고마워요. 자, 큰 자연수가 작은 자연수보다 먼저 나면 그걸 반전이라 그래요. 자, 치환의 K번째 수 IK가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 K보다 작은 수가 K 플러스 1번째 이후로 나타난 수의 개수를 JK의 반전수라고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다 그러면 3의 반전수는 뭐예요? 3은 두 개가 바뀌어 있는, 두 번 바뀌어 있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면 몇 번으로 가면 돼요? 2번 가면 되죠? 모든 수가, 자기보다 작은 수가 다 자기 앞에 있게 하려면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2 같은 경우도 자기 자리로 가려면 3이 자기보다 앞에 있으니까 반전, 자기보다 큰 게 앞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의 반전수는 하나죠. 그렇죠? 1의 반전수도 하나고 하는 식으로. 자, 그럼 반전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의 숫자 기준으로 자기의 반전수를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치환이 가진 반전의 총 개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럼. 2가 가진 반전, 2가 가진 반전의 개수, 3이 가진 반전의 개수, n이 가진 반전의 개수를 다 합쳐요. 그 개수가 짝수면은 우리는 짝치환이라고 하고, 그 반전, 총 반전의 개수가 홀수면 홀치환이라고 그래요. 그림으로 보면 쉽게 돼요. 즉, 1, 2에는 반전이 하나도 없고, 2, 1에는 반전이 총 개수가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두 개, 이게, 실제로는 하나하나에 대한 걸 다 통합하다고 보면은, 이 서로 상쇄되면서 짝수 홀수에서는 서로 상쇄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면은, 이 바뀐 게 몇 개인가 이렇게 생각해도, 홀수 짝수에서는 변화될 게 없어요. 자, 어쨌든, 그 정의는 그래요. 자, 이거의 반전의 총 개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전의 개수가 몇 개일까? 자, 1의 반전의 수가 3개, 2의 반전의 수가 하나 해서 합치면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홀치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요 S3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요게
치환이 6개가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건 반전이 하나도 없고, 2, 3, 1은 반전이 몇 개예요? 2개 있고, 3, 1, 2에는 반전이 2개 있고, 2, 1, 3엔 반전이 몇 개 있어요? 바뀐 게 하나죠? 그렇죠? 그 1이죠. 여기선 반전이 지금 몇 개인가? 3이 하나, 2개 바뀌어 있고, 2가 또 하나 바뀌어 있고, 3개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홀수 짝수대로 대응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요 앞에 3개는 홀수니까 짝수개만큼의 반전이 있으니까 짝치환이고, 요 아래 3개는 홀수개만큼의 반전이 있으니까 홀치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 부호를 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 SN에는 n 팩토리얼의 치환들이 있어요. 그 치환에 함수를 정의합시다. SN에 있는 치환들이 n 팩토리얼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짝치환은 1로 보내고 홀치환은 마이너스 1로 보내는. 즉 signature of sigma가 이게 시그마가 짝치환이면 1로 정의하고 홀치환이면 마이너스 1로 정의하는 시그니처 함수를 정의합시다. 부호 함수를. 그럼 이 부호 함수가 갖는 성질이 첫 번째, 시그마 안에 있는 치환을 그러니까 치환의 임의의 두 수를 이렇게 바꾸면 두 개의 숫자를 위치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홀수환이었으면 짝치환으로, 짝치환이었으면 홀치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증명은 자세히 읽어보면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행렬식을 정의해요. 행렬식. 이 행렬식을 determinant of A 또는 A에 이렇게 바를 쓴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determinant. 어떻게 정의하냐면 determinant of A는 A에서 A1 시그마 1, A2 시그마 2, AN 시그마 N 이것들 다 곱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어요? 첫 번째 로우에서 하나 고르고 두 번째 로우에서 겹치지 않게 하나 고르고 세 번째 로우에서 겹치지 않게 하나 고르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n번째 로우까지 한 로우 한 컬럼에서 겹치지 않게 하나씩 다 뽑아서 곱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시그마 1, 2, 3n은 대각선 성분을 다 곱한 거 같지. 그렇죠? 사실은 그거를 우리 주대각선 성분이라 그러고 요거를 대각선이라 그래요. 요거를. 이게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요건 주대각선이고 한 로우 한 컬럼에서 겹치지 않게 요렇게 뽑을 수도 있죠. 요렇게 뽑을 수도 있죠. 그럼 그것이 한 로우 그것들을 다 다이아고날이라 그래. 실제로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리고 주대각선 성분에 있는 것들을 주대각 성분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주대각선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대각.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들 하나의 대각선 안에 있는 성분들을 다 곱한 거라고. 거기다가 그러면 요거에 대응하는 치환이 있죠. 그 치환의 부호를 곱해줘요. 그럼 이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사인이 붙죠. 그것들을 다 더해요. 그럼 이 더한 이거 개수는 몇 개 있어요? 몇 개? n 팩토리얼 개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즉 시그마 A의 행과 열에서 중복됨이 없이 하나씩 뽑아서 곱한 후 대응되는 치환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1차 행렬일 경우에는 딱 하나의 인버전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짝수 플러스 1이 돼서 그냥 A가 되겠죠. 자, 이 디터미넌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행렬이 있어요. 2차 행렬. 이게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먼저 치환 생각할 수 있죠. 치환이 두 개 있죠. 그 치환에 대해서 인버전의 개수로 시그니처 함수를 줄 수 있죠. 요거는 사인이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골라서 원하면 이게 A11, A22죠. 플러스 1이고 여기는 A12, A21이죠. 거기에 홀치환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2차 행렬의 행렬식이죠. 그렇죠? 그것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 놓고 대각선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구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럼 3차 때는 어떻게 했느냐? 3차 때 디터미넌트는 자, 6개의 퍼뮤테이션들이 있어요. 치환들이. 그것이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거에 대응돼서 각각의 시그니처를 구할 수 있죠. 홀수 짝수. 아까 봤죠? 3개는 짝수고 3개는 홀수였죠. 그러면 그거에 대응돼서 6개들을 1, 2, 3, 3, 1, 2, 2, 1, 2, 3, 4 이렇게 다 쓸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앞에 3개는 플러스, 뒤에 3개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됐죠. 이게 3차 행렬의 디터미넌트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거를 쉽게 생각한 것이 이렇게 쉽게 구하는 방법을 세러스가 생각했어요. 그걸 좀 더 개선해서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요거 요쪽 걸 갖다 놓고 요 끝에 있는 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3개 곱한 거, 이렇게 3개 곱한 거, 이렇게 3개 곱한 거가 플러스 사인을 3개를 주고 요렇게 3개 곱한 것을 마이너스 사인을 줘서 6개를 다 더하면 그게 디터미넌트가 돼요. 이걸 세러스 방법이라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3차까지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4차에는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해서 구해봐야 3차는 6개니까 3개 했을 텐데 4차는 24개가 되죠. 4차 행렬 놓고 이쪽 12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곱해서는. 4차 이상은 세러스 방법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주어진 행렬을 갖고 예제를 찾아보고 세러스 방법은 4차 이상의 방법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성질로 갑시다. 이제 디터미넌트는 정의했어요. 지금까지 디터미넌트를 정의했는데 디터미넌트 정의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겠죠? 한 로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아서 그걸 곱하고 그러면 그 순서 그 컬렉션을 준 퍼뮤테이션에 대한 시그니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앞에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 n 팩토리얼 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가 원했던 디터미넌트였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런 디터미넌트가 갖는 성질입니다. 디터미넌트가 갖는 성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성질은 A의 디터미넌트와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같다. 두 개의 행렬식 값은 같다. 정의대로 따라가면 요 A하고 A 트랜스포즈를 정의대로 따라가면 요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렇다 그래도 n 팩토리얼의 치환은 똑같이 다 있죠. 트랜스포즈에 따라서 한 로 한 컬럼에서 곱한 것들은 다 따로 있죠. 그 치환 값들 똑같죠. 홀치환이면 홀치환이고 짝치환이면 짝치환 똑같죠. 그런 것들 다 더한 것도 값이 변할 게 없죠. 단지 어느 항을 어느 순서로 배열했느냐는 차이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로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아서 곱하는데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것이 로우를 중심으로 뽑건 컬럼을 중심으로 뽑건 차이가 있겠어요? 친구 차이가 없겠죠? 한 로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아서 모아놓은 것들 아니에요. 그 짝치환인 것들 여기만큼 2분의 n 팩토리얼 게 있고 홀치환인 게 그 반인 또 2분의 n 팩토리얼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A 트랜스포즈에서 한 로 한 컬럼에서 뽑아놓은 것들의 짝치환인 거 다 모아놓고 홀치환인 거 다 모아놓으면 차이가 있겠어요? 이 덩어리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합해놓은 건 똑같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가 디터미넌트가 둘 다 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증명은 크게 이해만 하세요. 네, 시험에 증명하라고 내진 않을게 아직은. 처음 배우는 개념이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럼 A의 디터미넌트를 준다 그러면 B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240이었다 그러면 B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240을 이게 뭐야? 240 B 트랜스포즈는 이거다. 이거 틀린 거네? 이게 바뀌었어요? 이걸 이게 뭐야? 그래요. 어쨌든 B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주면 B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바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좀 변형을 시켰나? 자, 또 다음 행렬 A에 두 행을 서로 바꾸어서 만든 행렬이 있다고 하면 그 행렬을 B라고 한다. 그러면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뭐가 되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항에 퍼뮤테이션에서 이 두 로우를 바꿨으니까 모든 것에서 컨버전이 한 번씩 더 생긴 거죠. 한 로우 한 컬럼에서 똑같이 뽑아놨을 때 그게 이 앞에 있던 거랑 비교해 볼 때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컨버전이. 곱한 건 똑같은데 그거에 대응하는 퍼뮤테이션 한 번 더 치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다 홀치환이 짝치환이 있었고 이쪽에 다 홀치환이 있었는데 한 로우 한 컬럼을 바꿔놓고 나면 한 로우 한 컬럼에서 곱한 거 뽑아놓은 건 개수는 똑같은데 대응하는 모든 치환이 부호가 한 번씩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짝치환은 모두가 다 홀치환이 되고 이 전체 홀치환은 부호가 바뀌어서 전부 다 짝치환이 되는 거예요. 합쳐놓고 나면 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예요. 한 로 한 컬럼을 바꾸면 치환이 모든 커뮤테이션에 한 번씩 더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모르면 물어봐요. 자세히 알려줄게.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은 한번 바꿔놓고 구하면 이게 13이라 그러면 그거를 이 컬럼을 바꾼 거죠. 이 경우는 컬럼을 바꾼 경우에 또는 로우를 바꾼 경우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디터미넌트가 부호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사각행렬 A의 두 행이 일치하면 디터미넌트는 0이다. 두 행이 일치하면. 왜 그럴까? 두 행을 바꾸어서 A에서 일치하는 두 행을 바꾸어서 행렬 B라고 합시다. A가 B, 그럼 A하고 B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두 행이 똑같으면 이 두 개를 바꿔놔도 똑같은 행렬이 되죠. 근데 원래 행렬을 이렇게 바꾸면 디터미넌트가 바뀐다 그랬죠. 부호가. 그러니까 A의 디터미넌트하고 이 A, B는 같은 행렬인데 두 행이 같으니까. 근데 A의 디터미넌트하고 B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값은 같고 부호는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돼야 되죠. 따라서 A 두 배의 A가 0이 돼야 되니까 두 배의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되니까 A의 디터미넌트는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시험에 낼 때는 보통 이런 내용, 입문 과정에서 시험에서 증명하라 그러면 보통 이런 걸 내죠. 그렇죠? 앞에 이렇게 쓰라 그러진 않고. 저거는 행렬론에서는 저걸 시험 문제에 내고요. 자, 3차 행렬이 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 두 행이 같으면 디터미넌트 0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사각형렬 A의 한 행의 성분이 모두 0이면 A 콜 0이라고 해요. A의 디터미넌트는 0이 돼요. 한 행이 다 0이면. 왜 그럴까요? 정의대로 따라서 하면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다 곱해서 이렇게 구해서 곱했죠. 근데 언제나 한 행의 성분이 모두 0이면 이 안에 0이 언제나 하나씩은 끼게 되죠. 한 행 한 로에서 한 번은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요 프로덕트에 0이 하나 끼게 되니까 이게 각각이 다 0이 되죠. 따라서 전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행렬 A가 주어지면 행렬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이 나오면. 또 한 행의 K배에서 얻어진 행렬을 B라고 하면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의 K배가 돼요. 왜 그럴까요? 한 로우 한 컬럼에서 다 하나씩 뽑았죠. 근데 다른 건 다 똑같고 한 로우만 A 대신에 AIJ 대신에 KAIJ가 있는 거죠. 그게 모든 항에 다 마찬가지죠. 그 행에서 언제나 하나씩을 꼭 뽑아야 되니까 곱할 때. 그러니까 요 곱마다 다 하나씩 K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K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원래 행렬 A의 디터미넌트죠. 그러니까 한 행에 K배를 하면은 얻어진 행렬은 디터미넌트는 원래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상수배 K배다 하는 거예요. 쉽죠? 응? 차고운 양. 쉽죠? 이해돼요? 이해 안 될 때는 바로 얘기해요. 자, 또 행렬 A의 한 행이 다른 행의 상수배면 그러면 디터미넌트 of A는 0이 돼요. 왜 그럴까요? 차가운 양. 상수배면. 그러면 일단 K배 앞으로 튀어나오죠. K배 튀어나오고 그리고 두 개의 행렬식 값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배 예를 들어서 K 플러스 1배에 무슨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지. 이건 직접 해보세요. 워낙 간단한 사실이기 때문에 증명을 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다음 A의 한 행의 K배를 다른 행에 더하여 얻은 행렬을 B라고 하면 그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는다. 행렬 A의 한 행의 K배에서 다른 행에 더해졌을 때. 왜 그럴까? 이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디터미넌트 성질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일 많이 쓸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호가 바뀌지도 않고. 그렇죠? 뭐 0도 아니고. 그리고 불변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한 거죠, 여러분들이.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할 때 한 행렬에 상수배에서 더해주고 그런 거였죠, 다른 행에. 그게 디터미넌트의 값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행에 어떤 한 행에 0 아닌 상수배를 해서 그걸 다른 행에 더해준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생기죠. 맞아요. 가산점을 좀 줘야겠다.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이름이 뭐지? 백현군. 맞아요. 그거예요. 자, 가만히 봅시다. 한 행에 상수배를 해서 더했어요. 그러면 새로 생긴 행렬은 어떤 행렬이에요? 한 행은 aij 대신에 aij 플러스 k의 aij가 되죠? 다 성분이. 그러니까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놓고 보면은 요 bij 하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나머지 bi들은 ai하고 똑같고 요 하나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걸 다 풀어 쓸 수 있죠. 그럼 두 개로 나눠 쓸 수 있죠, 이렇게. 그쵸? 나눠 쓸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봐요. 나눠 쓰고 나면 어떻게 돼? 요 앞에 거는 행렬 A의 디터미넌트죠? 요거는 뭐예요? 두 행이 같은 행렬의 디터미넌트죠? 0이죠? 거기다가 상수배 해도 0이죠? 그럼 남는 거는 요것만 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아지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면서 증명은 굉장히 쉽죠? 그쵸? 요 한 로우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 로우가 바뀐 거를 그 항만 그 로우에 대응하는 항만 하나만 바꿔주면 두 개로 떨어져 나가고 상수배는 앞으로 하나는 튀어나와서 두 개가 같은 로우의 디터미넌트가 되고 따라서 이건 0이 되고 남는 건 요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게 행렬 A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따라서 정리 다 했으면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요거에 대해서 이걸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 그러면 행렬식을 주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러면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조금 해요. 그래서 단순한 행렬로 만들어. 삼각 행렬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다 할 필요 없죠. 어느 것만 구하면 돼. 하나만 하면 되잖아. 조금 하다가 중간에 제로 로우가 나와. 그럼 어떻게 돼? 디터미넌트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0이죠. 더 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 디터미넌트 구할 때는 4차 행렬을 주고 구하라 그러면 n 팩토리얼 24개를 구해서 곱하고 부호를 주고 해야 되잖아.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서드 타입 엘레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취해요. 디터미넌트는 변화가 없어. 행렬을 주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러면 그걸 단순화시켜요, 점점. 그렇게 해서 웬만큼 간단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구해버려. 왜냐하면 그것의 디터미넌트나 원래 것의 디터미넌트가 불변하니까.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을 거죠? 그래. 자, 그리고 대각선 지금 얘기했듯이 n차 삼각행렬의 행렬식은 주대각선에 곱하고 같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주대각선만 논제로인 것들이 있지 다른 거는 한 로 한 컬럼에서 이렇게 고르다 보면 언제나 0이 하나씩 끼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정리해서 다 0이 되니까 그 항은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되죠. 그래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몇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2 8이 16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삼각행렬을 주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한 2번 정도의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서 삼각행렬이 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래도 그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2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행렬의 크기가 비록 6차 행렬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예를 들어 6차 행렬이나 7차 행렬을 주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런다면은 의도가 뭘까요? 지금 금방 보인 한 로우에 상수배를 해서 다른 로우에 더해도 행렬식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은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그럼 2가 기본 행렬이라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돼요? 기본 행렬이라고 하면. 기본 행렬이라고 하면 디터미넌트 2a는 디터미넌트 2 곱하기 디터미넌트 a다 이거예요. 이걸 보이려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세 가지 경우를 나눠야 되죠?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 로우를 바꾸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상수배해주는 거. 상수배해서 더해주는 거. 근데 상수배해서 더해주는 거는 그거는 디터미넌트가 불변하고 나머지는 변하죠. 그 변하는 걸 확인하면 돼요. 상수배하는 거. 자, 상수배하는 거는 상수배해줬다고 생각하면 이 2의 행렬이 모양이 뭐예요?
한 대각성, 그러니까 항등 행렬에 하나 성분만 상수배 돼 있죠. 그 디터미넌트는 뭐예요? 그 상수배야. K죠? 그러니까 양쪽이 같다는 걸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즉, 상수배 한 거는 디터미넌트 E가 K이기 때문에 여기에 K 이렇게 되고 둘 다 일치한다. 그걸 보일 수 있어요. 서로 두 행을 교환하는 경우는, 행을 바꾸는 경우는 부호가 바뀌는 거죠. 바꿔서 디터미넌트 하면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그 바뀐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뭘까 생각해봐요. 퍼뮤테이션 행렬에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행렬에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그럼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바뀔까? 결국은 치환으로 보면 딴 건 하나도 안 변하고 두 개의 숫자만 바뀐 거 아니에요. 대응하는 거. 나머지는 다 0이고 하나만 남는 거. 부호가 한 번 바뀐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디터미넌트 오브 EA는 요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기본 행렬을 취해요. A에. 어떤 행렬을. 기본 행렬들을 다 취해줘서 EI에 대해서. 기본 행렬을 다 취해줘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디터미넌트 오브 A는 디터미넌트 오브 이렇게 각각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각각 풀었을 수 있기 때문에 A가 어떤 행렬에다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해놓은 상태라 그러면 각각 거 다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이용해서 가역 행렬이면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고 가역 행렬이라 그러면 RREF를 구하면 삼각 행렬 정도 갔을 때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죠. 어쨌든 이것도 이제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들이 0이 아닌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성질가 이거예요. 행렬의 멀티프리커티브 성질,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성질 중에서. 이게 케일리가 이 내용을 내가 이 얘기를 행렬식이 끝나고 나서 역사 얘기를 해주려고 좀 써놨어요. 케일리가 처음에 실베스타가 디터미넌트란, 그러니까 저기 일본의 이제 세키코아가 디터미넌트를 처음에 소개했죠. 그것을 누구예요? 누구야? 코시가 디터미넌트를 처음 라이프니츠가 디터미넌트라는 그 개념을 소개했죠. 거기에 이름을 준 게 가우스예요. 가우스가 그걸 디터미넌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가우스의 친구인 가우스가 아니라 실베스타가 이름을 주었어요. 디터미넌트라고. 그리고 그 친구인 케일리가 그것을 연구하다가 그 행렬이 어떤 선형함수에 대응하는 선형함수가 바로 행렬이라는 걸 보였어요.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중요성을 몰랐는데 함수의 합성함수가 행렬에 곱하고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행렬식의 중요성을 행렬의 중요성을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보고서는 중요성을 느꼈냐면 이 행렬의 곱의 디터미넌트하고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하고가 같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냐면 이게 합성함수에 대응하는 이론이 각각의 함수에 대응하는 이론들의 결과에서부터 바로 유도된다는 결론이 되거든. 그거를 깨우치고 나서 그때 한 얘기가, 와, 이건 엄청난 결과다. 이건 지금 지난 150년 동안의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고 지금 디터미넌트 책만 해도 수십 권, 수백 권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지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소개한 행렬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결정한, 그런 확신을 주게 한 정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아까 보였듯이 A가 EI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가역행렬이라 그러면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로. 그러면 A, B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럼 디터미넌트 오브 A, B는 쭉 풀었을 수 있죠. 이렇게.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쭉 풀었으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합치면 되죠. 이것만. 2완부터 2K를 곱한 게 뭐예요? A잖아요. X죠. 딱 한 줄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0일 때는 0이고 0이 아닐 때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면서 아주 나이스한 증명이죠. 자, 위에 그 정리를 확인 한번 해봅시다. 디터미넌트 A, B 곱해서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니까 1이고 8이었어요. 두 개 곱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니까 8이 나왔죠. 둘이 같아요. 부호가 마이너스네. 오타네. 이거 좀 누가 좀 신분 좀 적어뒀다가 박군이 좀 적어두든지 좀 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기 오타가 있네. 이게 8이네.
나중에 가르쳐 주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그 다음 A의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 분의 1이다. 왜 그러냐면 A하고 A 인버스는 IN이 되잖아요. 그럼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봅시다. 디터미넌트 이거랑 같죠? 그렇죠? 근데 A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나눠주죠. 그렇게 같아지잖아. 그렇죠? 두 개 곱한 것은 아이덴티티 행렬이니까 이 디터미넌트는 1이잖아. 이게 1이니까 이걸 나눠주면 되죠. 아주 간단한 사실이죠. 이게 뭐하고 맞아떨어져?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수가 숫자가 있었죠. 숫자의 역수가 뭐였어? 역수가 곱해서 1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의 인버스는 A분의 1이었죠. 그게 이 행렬식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1차 행렬의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바로 역행렬 관계가 그대로 성립되는 거잖아요. A의 역행렬이 즉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R1에서의 그런 계산들이 결국은 그 자체가 아니라 더 큰 차원의 수학에서의 아주 스페셜한 경우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A가 주어지고 A의 역행렬을 구해라.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 이걸 자바 도구를 이용해서 2차뿐만 아니라 3차 등등 역행을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해볼까? 예제 행렬 하나 줄까? 이 3차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역행렬, 그러니까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바로바로 구할 수 있죠. 5차 행렬을 줄까? 이게 디터미넌트 한번 구해보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이게 다 아까 그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코딩해서 그걸 그냥 눈에 보이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웹에서. 자, 이상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연습 문제는 이렇습니다. 치환이 있으면 요거의 반전의 개수를 구해라. 짝치환인지 홀치환인지를 말해라.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행렬식을 구하라. 행렬식을 구해라. 요럴 때 이건 디터미넌트가 뭐가 될까요? A 제곱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A의 디터미넌트죠. 즉 A의 디터미넌트 제곱이 되죠. 그럼 몇이 돼요? 16이 되죠. 요거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이거는 뭐가 되나요? 뭐가 될까? 2의 n승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죠. 왜 그럴까? 이게 A가 n차 행렬이니까. 한 로우에 K배하면 디터미넌트가 K배가 되는 것이죠. 행렬 A에다가 행렬 A에다 K배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성분의 K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얘기는 모든 로우에 K배가 된 거죠. K가 몇 개 곱해졌어요? N개 곱해졌습니다.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행렬이에요. 이거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게 반델몬드 행렬이라 그러는 거예요. 직접 행렬식 계산해보세요. 꼭 필요하니까 확인해보고 왜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인지 계산하지 말고 설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반대칭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홀수면은 0인 걸 보이고 등등. 사다리 타기 게임에 대해서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었죠? 안 했어요? 치환과 사다리 타기 게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 있습니까?